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추진하는 태백과 삼척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가 늦어도 4월 안에 발표됩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선 올해 부정기 국제선 3개 노선과 양양 제주 정기 노선이 취항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본부의 올해 추진 계획을 김인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 계획과 사업 계획을 112개 사업 2,89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태백과 삼척 지역 대체 산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다음 달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끝나는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 사업에 이어 2030년까지 추진할 5개년 계획 수립이 시작됩니다. 여기 확정되면 5년 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도 정책 효과 높은 대체 산업 위주로 좀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라타 항공의 조기 취항도 적극 추진합니다. 항공기 2대의 계약을 마쳤고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 사업자 면허를 취득한 뒤 항공운항 증명 효력이 회복될 경우 이르면 8월 안에 양양 제주 간 정기 노선이 운항될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필리핀, 몽골, 중국의 부정기 해외 전세기 운항도 추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는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8편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르 이거는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 16편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 연길 또한 올해 6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48편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3년 7월부터 시행해온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지금까지 1,012건의 검사를 시행해 단 한 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달부터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와 다른 지자체의 검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문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또 남쪽에서도 부산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고 있어서 또 강릉 하키센터와 평창 평화테마파크에 모두 50억 원을 들여 오는 6월부터 지역 축제기간 같은 특정일에 최첨단 미디어 파사드를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나흘째 퍼부은 눈이 대부분 그쳤습니다. 제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길이 30에서 40m의 비닐하우스 2동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봄부터 출하를 시작할 아스파라거스를 키우던 곳인데 쌓인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습니다. 수십 센티미터의 눈이 쌓인 산강 곳곳에서 농업시설이 30동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6, 700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철거하려면 또 철거 비용까지 든다네요. 그러면 손해가 크죠, 상당히. 고갯길을 넘어가던 차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방향을 바꿔 다시 돌아갑니다. 뒤이어 오던 차들도 멈춰서 운전대를 돌립니다. 중장비가 동원되지 못한 이런 얕은 산간도로에도 여전히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하얀 눈에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오늘도 강원 산지에 있는 초등학교 2곳이 이틀째 개학을 미뤘고 12개 초중 고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등교 시간이 한두 시간가량 늦춰졌지만 학교 앞은 매우 혼잡했습니다. 학교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서고 학생들은 종종 걸음으로 등굣길을 재촉합니다. 엄청 불편하죠. 아침에 차 빼기도 고생이고 또 빙판길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와야 되고 네, 많이 불편해요. 직장 생활하는데 어쨌거나 연차를 써서 아이들 등교시켜줘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직장 생활하는 데도 좀 불편한 게 좀 있거든요. 눈발이 약해지고 대설특보가 풀리면서 도심에선 제설 작업이 속도를 냈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도로변에 쌓인 눈을 나르고 주민들은 인도 위에 눈을 치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골목길엔 눈이 아직 많이 쌓여 있고 차들은 줄지어 눈에 갇혀 있습니다. 눈이 이게 뭐 보통 온 것도 아니고 매일 치워도 이러니까
차는 며칠 만에 빼시는 거예요? 차 3일 만에 빼요.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 지역 일부 국립공원 등산로도 아직 통제되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눈이 내려 산불 걱정은 덜었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오는 주말 원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주관하는 이들이 원주시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원광수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확인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시내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오는 9일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집회를 열 계획으로 경찰은 100명, 주최 측은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원광수 원주시장의 최측근 인사들이 이번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회 신고도 이들이 했는데 한 명은 원광수 시장이 대표로 있었던 시민단체의 현 대표이자 원주시 특별보좌관, 고향사랑기금 운영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인사입니다. 다른 한 명은 원주시 홍보위원장, 시정자문위원회 문화도시위원장, 관광진흥자문위원, 특별보좌관, 국도비 민간협력추진단 등으로 민선 8기 원주시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사로 원 시장이 취임 초기 업무용 법인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단골식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집회와 결사, 나아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집회를 시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시장 최측근 인사들이 주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이런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 그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시장님의 그 시정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한편으로는 이걸 시장님이 암묵적으로 용인하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동의하나? 시장 최측근 인사가 개최하는 집회인 만큼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광수 시장은 선거법 등을 고려해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를 준비한 인사는 적절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만큼 시정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발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올해 졸업한 강원 지역 고3 재학생 가운데 73명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작년보다 27명, 56%가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며 정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고3 재학생 73명이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7명, 무려 5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단 1명만 정시로 진학했고 72명은 모두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의대 4곳에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한 재학생과 졸업생 137명 가운데 95%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 지역 인재 전형에 강원도 학생들이 대부분 다 충족을 해서 최저 학력을 충족을 해서 합격하는 일이 있었고요. 치대와 한의대, 약대까지 더하면 의학학 계열 대학에 진학한 재학생은 모두 105명에 이릅니다.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45명, 사관학교는 6명이 진학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7개 주요 대학 진학률은 2.58%, 강원 지역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6.5%로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의대 합격생이 늘고 주요 대학 진학률도 제자리를 지켰다며 학력 최우선 정책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아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학력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학 입시 결과가 평이한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강원 지역 의대 정원이 작년보다 62% 늘었기 때문에 56%가 증가한 재학생 의대 진학률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학생들의 합격생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지금 이게 뭐 다른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강원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황금돼지띠 영향으로 수험생이 1,000명 늘어났고
입시 전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면밀한 진학 지원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선군이 오는 10일부터 1인당 3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기준 정선군의 주민으로 등록된 군민과 영주권자 등 모두 3만 4천여 명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30만 원 상당 금액이 아리랑 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 주민들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각 읍면별 배부 일정에 따라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6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단법인 율곡 국학진흥원 출연 한 건과 강릉 하늘채 스카이파크 아파트 내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설 현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은숙 의원이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과 기존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을 주제로 10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강릉시와 춘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공공데이터 개방 누적 이행률 111%, 2025년 데이터 개방 조기 이행, 수요자 중심의 신규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 공모전, 품질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30점 넘게 웃도는 85.9점을 받아 우수 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춘천시도 메타 관리 시스템 기반 데이터 관리와 내부 품질 관리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노력으로 87.61점을 획득해 역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원인 우드펠리 취급업체에 적용하던 지원금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해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 우드펠릿 상용화를 위해 수입산 우드펠릿을 쓰는 신규 설비의 경우 가중치를 주지 않고 기존 설비는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목재 펠릿의 70%가량을 수입산으로 쓰는 강릉 영동 에코파워 발전본부의 경우 단계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며 2027년이면 연간 1,000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강릉시 사회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도내 1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돼 최종 투표율 30%를 넘겼습니다. 도내 12개 새마을금고에서 모두 29,617명의 선거인 가운데 8,941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30.2%로 집계됐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의원 투표제로는 속초 설악 새마을금고와 화천 다창 새마을금고 99.1%였으며 직선제로는 강릉 중부 새마을금고로 37.4%입니다. 개표 진행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동시 이사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